네, 검찰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최 씨의 전격 귀국으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최 씨가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검찰이 최 씨의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는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를 가지고 사회부 법조팀 김민혜 기자,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최순실 씨 귀국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최 씨가 귀국 의사는 밝혔지만 어제로 예정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오전 7시 반에 최순실 씨가 영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영국에서 바로 온 건 아니고 독일에서 영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한 건데요. 예. 들어왔을 때 모습을 보면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입으면서 좀 언론의 노출을 피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 소환을 통보하면 언제든 나가겠다. 근데 다만 지금은 너무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당장 갈 상황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독일도 일부 언론에서는 덴마크까지 갔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지만은 이렇게 돌연 자진 귀국한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검찰도 어제 브리핑에서 귀국서를 파악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자진 입국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입국 시 통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알고 소환 조치를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 씨를 소환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경재 변호인에서 얘기했는데요. 최 씨를 이제 변호하는 변호인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 국민에게 이제 허탈감과 좌절 가져온 데 대해서 굉장히 사과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 씨 변호인이 얘기하기를 최 씨가 단두대에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인즉슨 이제 죄가 있다면 언제든 처벌받겠다. 그래서 자기든 본인이 결심했다는 귀국이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이경재 변호사를 따라다니는 소동이 벌어졌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어제 9시 반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요. 네.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최 씨의 의견을 전달을 한 뒤에 좀 귀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이경재 예. 변호사를 계속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가다가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해서 버스를 타고 청평으로 이동을 했는데 기자들이 쫓아가서 청평까지 왜 가냐. 청평에 혹시 모처에 최순실 씨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을 계속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는 개인적인 용무다라고 얘기했지만 기자들은 아니 변호인 접견도 해야 될 상황에 무슨 개인적 용무냐 하면서 계속 의심을 사왔었고요. 혹시 이제 어디선가 청평 모처에서 어떻게 좀 의논을 할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저희가 어제 카메라 기자도 같이 가서 저희가 촬영을 했거든요. 예. 결국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왜 혹시 청평에서 이제 접견하는 거 아니냐 이 때문에 갈 텐데 준비를 청평에서 전혀 하실 아닙니다. 수 있는 전혀 아니니까. 그럼 서울에 계신 거예요? 서울에 있다니까. 왜 청평으로 변호사님 오셨어요? 아니 그거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틈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기자분들 좀 내가 따돌리고 시간 내려고 했는데 그 장소 선택이 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순실 씨는 서울에 있다는 거죠? 서울에 그 정도. 네, 정말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좀 역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저기서 얻어낸 예. 거는 최순실 씨가 서울 모처에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아낸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한 가지를 좀 얻어냈군요. 네, 최순실 씨가 자진으로 귀국을 했거든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7일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지금 당장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해명은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몸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지만 보도가 나간 지 사흘 만에 이제 자진 귀국을 한 셈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론이 너무나 악화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간 뒤에 빨리 들어와서 해명을 해라라고 한 상황이었고 지난 주말에는 이제 대통령 하해를 요구하면서 성난 민심들이 이제 광화문 광장까지 온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그만큼 자신의 심적 부담도 굉장히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뭐 확인되지 않은 혹은 뭐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보도가 되는 상황에서 또 검찰은 또 계속 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제 그 주변인 소환을 계속 이제 하면서 최 씨 중심으로 이제 옥죄해 온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아마 자신도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더 이상 내가 여기 그 타국에 있어서 득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어제 자진 귀국을 했는데 검찰에 대한 좀 약간 일부 비판이 이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야권에서 체포해야 된다라고 이제 굉장히 주장을 해왔었고 예. 그만큼 의혹이 있는 인물인데 왜 바로 그 소환 조치를 하지 않냐, 이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제 수사의 상황과 단계에 따른 것이다라면서 이제 조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봐서는 아직까지 최 씨의 범죄 혐의가 뭐 강제 뭐 체포라든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혐의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상하다시피 그 대통령 사과 이후 모든 것이 이제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 예. 혹시 어떤 그 자기가 의혹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한 뭐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성 기자,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야당에서는 뭐 귀국 시점 이런 걸 두고 기획 입국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25일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27일자 세계일보에 이제 보도가 됐죠. 자기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기가 당분간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놓고도 이제 급거 귀국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고영택 WK 이사가 27일에 또 귀국을 했고요. 예. 그리고 차은택 감독도 이번 주 중에 귀국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27일이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화가 된 시점이고, 그때 이후로 지금 몸통들이 하나같이 계속해서 지금 그 수사를 받기 위해서 국내로 자진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띠고 있는 셈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이제 야당이 이제 기획 입국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귀국 시점 일정이 너무 딱 떨어진다. 국가기관이 일부 관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귀국과 출석을 조율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획 입국서를 좀 약간 힘을 실는다고 할까요? 이런 얘기들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이죠. 그리고 네. 모처로 이동을 하게 됐고 또 들어오면서 짐을 찾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짐을 찾지 않고 16분 만에 바로 공항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기획 입국이 됐든가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조언을 받았을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비슷한 스탠스로 좀 보폭을 맞췄다고 해야 되겠죠.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조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 입국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최순실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관련된 수사는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좀 수사 미적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면서 예. 특검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검찰은 일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27일에는 그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지휘로 진도지휘로 하는 특별수사본부까지 차려진 상황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수사는 최 씨 의혹을 풀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뭐 미르 K재단 관계자가 줄줄이 소환이 됐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뭐 800억 예. 기금을 모아서 재단에 기부한 의혹을 받는 정경련 관계자, 또 문체부 관계자 등등이 소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틀간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미재 출형식이긴 하지만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조금씩 이제 옥죄해 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최 씨가 기존 입장과 달리 검찰 조사를 또 받을 것을 택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더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을지가 지금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앞서 CJ로도 살펴봤지만 횡령, 탈세, 대통령 기록물법 비롯해서 혐의가 10개가 넘거든요. 최 씨가 수사에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또 어디까지 규명될지가 최대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오늘 오후 3시에 그 최순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 씨가 의혹을 받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과 또 기금 유용에 관여했는지 하고 또 하나는 국정농단 의혹이 과연 사실인지 예.
규명이 되는 게 가장 두 가지입니다.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재단이나 청와대 인사에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뭐 그 창조 융성 예산을 다룬 의혹이 있는지, 또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서 국가 기밀 사안을 이제 미리 받아보고 뭐 수정한 의혹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요, 검찰이. 특히 그 한 언론사가 제출한 태블릿 PC, 그 최 씨가 사용한 추정되는 태블릿 PC의 진위가 아무래도 그 국정 개입 핵심 물증인 만큼 그 예. 의혹을 푸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 씨가 변론을 하기에는 자기는 대선 전후에 당선 초기에 그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본 사실은 있지만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강남 5처에서 뭐 보고서를 받아봤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라든지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사전에 봤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니다. 나는 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디까지 사실인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검찰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수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화면을 통해서 정리된 의혹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적용되는 혐의는 뭔가요? 예, 우선 검찰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최 씨를 소환하긴 하지만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의혹을 토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 혐의들은요,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의혹, 또 하나는 국정농단 의혹이 있는데 그 재단 사유화하려는 의혹을 보면 이제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자기가 그 독일의 딸과 자기의 명의로 회사를 차리고 예. 그 재단 기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 이제 명목으로 쓰려 한 의혹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라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탈세 혐의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독일에서 집을 사거나 개인 생활비를 이제 쓰기 위해서 돈을 밀반출을 했다면 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 씨가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기금 모금을 해라 좀 협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강요죄 혹은 협박죄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최 씨가 그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국가 기밀을 먼저 문서를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청와대 인사에 개입을 했다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그 최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학사 관리를 방해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정치권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 기자,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이제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했는데 좀 늦어질 줄 알았어요. 후임자 아무래도 그 선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좀 다급하게 이제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당초에는 이번 주 초쯤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좀 관측이 나왔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주말 동안 있었던 대규모 집회 그런 그 시국 선언 뭐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런 결정을 조금 더 빨리 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예.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인적 쇄신이 더 늦어질 경우에는 전국을 수습하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즉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우병우 안종범 수석 비롯해서 18년 동안 함께했잖아요. 문고리 네. 3인방이 사표가 수리됐는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고리 3인방, 그러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리고 정호성 부속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이게 3명인데 네. 예, 이들이 1998년부터 박 대통령이 처음 정계에 입문했을 때부터 보좌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18년 만에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사실 그 당시에 이들 3명을 발탁한 것이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정윤회 씨가 발탁을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비선 실세와 조금은 밀접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관계에서 어찌 보면 정치 생활 아니면 이쪽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또 의혹들도 핵심 인물들로 또 거론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들을 두고 사실 박 대통령과 외부와를 좀 약간 단절시키는 그런 장막, 손발의 역할을 했다. 수족이죠. 손발의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들도 계속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2014년에 이제 정윤회 씨 문건 유출
파문이 있었을 때도 이들 셋을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네. 그때도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결국에는 퇴출이 되게 되는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특히나 이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재계를 예. 담당을 하게 되고 우병우 수석 같은 것도 사정기관들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들 함께 내보냈다. 그리고 비서실장도 함께 내보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부터 새로 또 이제 시스템을 꾸려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는 사실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반응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공적 시스템을 통한 업무 유지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제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박 대통령에게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떼라 뭐 이런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결정을 했는데 거국 내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장관들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야 합의로 구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 그것을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역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건 결국에는 정부 내각이랑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좀 진정성 있게 우리가 이번 사태를 좀 수습해 나가겠다. 좀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라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 측 설명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좀 초당적으로 한번 국정을 운영해 보겠다. 이런 관련한 연합의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죠.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의 이름을 직접 추천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인사들이에요. 야당 인사들을 추천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고건 전 총리나 조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김황식 전 총리 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한테 이제는 일선에서 전국 일선에서 물러나서 예. 이선으로 좀 후퇴해 계셔라 이렇게 말한 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거국 내각은 야권에서 먼저 요구한 사안이잖아요. 네네네, 야권의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6일이죠. 이제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하면은 야당도 협조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역시도 27일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어제 발표 이후에 바로 입장을 바꿔서 지금은 그런 걸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권이 주도하는 조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서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측 인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받을 줄 알고 던졌는데 이것을 받으니까 약간 당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진짜 나라를 걱정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년 대선 전국을 앞두고서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진 것 같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국 내각이라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화두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역대 정권의 위기 국면마다 이제 충격요법으로 계속해서 이것들이 좀 거국 내각을 좀 꺼냈었는데 김대중 정부 말기에도 나왔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나왔습니다만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한번 현실화된 적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대선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정치적 색깔에 띄지 않는 외부 인사 당시에 연세대 현승종 신임 총장을 이제 신임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었는데 대선 2달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색채 안 띄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거국 내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동안 보수 진보 원로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일단 30일에 각계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고 이 자리에서 쓴소리를 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메모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30일에 쓴소리를 들은 이후에 그리고 2시간 뒤에 이제 사표를 즉각적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로들의 지적, 그런 고언이 좀 수용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29일에도 새누리당 원로 상임고문단의 8명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요구를 한 거는 청와대 인적 쇄신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포함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중립적인 특검도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국 내각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일단 청와대 인적쇄신부는 2시간 만에 이제 사표 수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들어준 모양새가 됐고요. 이제부터는 검찰 수사는 이제
오늘 이제 오후 3시에 들어오면 받게 될 것이고 또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에서 고국 내각을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를 좀 흥미진진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과도 빨리 하고 수습도 빨리 해야 된다. 고건 총리가 얘기를 했다고 하고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틀과 방식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정부 전체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참석자들이 전한 전언으로는 대통령 자신이 상당히 이번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 이렇게 좀 상황을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순실 게이트 수사 그리고 정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김민혜 기자, 성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